이번에는 특별히 이강인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주말 스타드 드 랭스를 상대로 한 2023-2024 프랑스 리그앙 25라운드 경기에 이어 새벽에 열린 니스와의 쿠프 드 프랑스 8강전에서도 선발로 출전하여 풀타임을 뛰며 활약했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두터운 신임 속에 이강인 선수는 최근 불거진 논란을 뒤로하고 그 실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리그앙에서 독주를 이어가며 니스를 완벽하게 꺾고 쿠프 드 프랑스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파리 생제르맹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트래블 리그, 국내컵, 유럽 대회 모두 우승 달성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이러한 대단원의 성공에서 중심축을 이루며 니스와의 쿠프 드 프랑스 8강전에서의 그의 활약을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파리 생제르맹은 니스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시작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14분에 음바페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을 제압했고 이어 전반 33분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추가골을 기록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전반 37분에 니스의 라보르드 선수가 추격골을 넣으며 잠시 긴장감이 돌았지만 후반 15분 베라우드 선수의 쐐기 골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4-3-3 전술을 채택했는데 공격 라인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합을 선보였습니다. 왼쪽 공격수로는 빠른 발을 자랑하는 음바페가 최전방에서는 능숙한 공격 본능을 지닌 곤살로 하무스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덴벨레가 자리 잡았습니다. 중앙에서는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선수가 각각 좌우 메잘라로 활약하며 경기를 조율했고 비티아 선수는 빌드업을 담당하는 볼란치로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부상에서 갓 회복한 누누 맨드가 왼쪽 풀백으로 프랑스 대표팀의 유망주 워레인 자이르 에머리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여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중앙 수비수로는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루카스 베라우드와 루카 에르난데스가 호흡을 맞추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베라우드 선수는 중요한 골을 기록하는 등 매 경기마다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덴벨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자유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 9번 또는 10번으로서 팀의 공격을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역할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술의 다양성을 더하며 상대팀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사이드로 치고 나가며 공격에 가담했고 자이르 에머리와 함께 오른쪽 메잘라 위치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팀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술적 시도는 공을 소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축구를 구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는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드의 역할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루이스 감독 부임 초기 스페인 대표팀에서의 이용 방식과 달리 루이스 선수는 팀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그는 안정적인 패스 공급과 더불어 날카로운 슈팅 그리고 음바페 선수와의 탁월한 호흡을 바탕으로 킬러 패스를 주고받으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확실시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하우스와 무아니를 공격 라인의 새로운 중심으로 세우려는 다양한 전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공을 소유하고 경기를 전개하는 능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날카로운 킥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뛰어난 능력으로 팀 내에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65%의 우세한 점유율을 보이며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숫자는 18대15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효 슈팅에서도 6대4로 파리가 앞섰지만 빅찬스에서는 5대3으로 파리가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스 역시 빅찬스를 활용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는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적으로도 일부 불안정함을 드러낸 것으로 하킴이 빠진 오른쪽 측면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메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하며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의 전술적 조율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루이스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 간의 호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팀의 중심축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지 주목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수비 라인을 자랑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약점을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센터백 라인에서 빌드업의 강점을 가진 에르난데스와 베라우드를 기용함으로써 전문 수비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점이 눈에 띕니다. 에르난데스는 풀백 자원을 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순수한 센터백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고, 이는 특히 어린 베라우드와 함께 유럽 무대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선수가 중심을 잡아야 했다는 점에서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케 감독은 이러한 수비적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팀이 4강에 올랐고 리그앙에서의 경기보다도 더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다는 점에서 만족을 표한 것 같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덴벨레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전략 덕분에 이강인 선수는 실질적으로 오른쪽 윙어에 가까운 위치에서 활동하며 크로스와 전환 패스, 수평 패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은 눈부신 활약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 5분 만에 벌어진 선제골 기회는 매우 아쉽게 골대를 강타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우스만 덴벨레 선수의 뛰어난 개인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뒤 파비안 루이스가 연결한 논스톱 크로스는 사실상 슈팅에 가까운 강력한 시도였습니다. 이 크로스는 곤살로 하무스의 헤딩으로 이어졌으나 골대 옆으로 아쉽게 빗나가면서 빅 찬스를 날려버렸죠. 그러나 전반 14분, 파리는 또 다시 상대의 왼쪽 측면을 공략해 성공적인 공격 시도를 펼쳤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돌파로 시작된 공격은 니스의 수비수가 헤더로 방어하려 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음바페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와의 2대1 패스로 연결한 끝에 골키퍼와의 근거리에서 타이밍과 무게 중심을 무너뜨린 경이로운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제골이 터진 후에도 파리는 여전히 추가 골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24분경 니스의 공격을 차단한 직후 이강인 선수의 유려한 탈압박과 전진 패스는 역습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강인 선수는 윙백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자이르 에메리가 윙어로 전진하며 역습이 전개되었죠. 자이르 에메리의 우측면에서의 돌파 후 반대편으로 편안하게 침투한 하우스에게 전달된 땅볼 컵백은 하우스가 크로스바를 넘기는 홈런 슈팅으로 이어져 또 하나의 절호의 찬스가 놓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파리 생제르맹이 단순히 개별 선수들의 기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팀워크와 전술적인 이해도가 어우러진 집단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음바페와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와 같은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조화는 상대 팀에게 큰 압박을 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